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세 가지 헤드라인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 신용등급 전망이 강등됐다는 내용, 그 경제적인 잠재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시죠. 무디스가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이었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자체는 AAA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3개사 가운데서 무디스만이 유일하게 미국의 최고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했냐면요.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릴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 부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재정 적자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채 비용이 약화될 것이다. 부채 상환 능력이 또 약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이 같은 좀 부정적인 전망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극단적인 정파주의가 결국은 재정 계획에 대한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좀 더 살펴봐야 할까요? 역시 경제적인 영향 저희가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한 만큼 셧다운 공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디스가 지적한 정치권의 균열, 바로 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자초한 요인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죠. 임시 예산안을 11월 17일까지는 합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곧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웹사이트죠. 이 칼시에 따르면요, 베팅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는데, 오는 11월 20일 날 이제 셧다운이 발생할 확률이 한 34% 정도로 도박사들 사이에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는 이 같은 수치가 50%, 그리고 앞서서 10월 5일에는 67%나 됐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뭐 한 10분의 3 정도, 3분의 1 정도의 도박사들이 미국의 셧다운이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최근에 이런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당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균열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셧다운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앞서서 미국의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요, 셧다운이 일주 진행이 될 때마다 성장률이 0.15%포인트씩 깎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사를 좀 되돌아보더라도 통상적으로 근로자들의 한 3분의 1 정도, 공공근로자들의 3분의 1 정도, 약 한 80만 명 정도가 셧다운 시에 무급휴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게 전체 근로자의 약 한 0.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비를 거의 멈출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경제 지표에 잡히지 않는 좀 세부적인 좋지 않은 경제 영향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셧다운 위기와 좀 결부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제 미국의 국채 공급입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국채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국채 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금까지도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부채 상환 능력 그리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국채 발행을 높여서 국채 금리를 높이는, 역시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부활하고 있다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주춤하는 구간도 있었죠. 하지만 미국 증시가 주 막판에 굉장히 좀 랠리로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아웃퍼폼이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장을 복기를 좀 해본다면은 2.6% 정도 기술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배팅도 다시 한번 좀 부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 요인을 한번 몇 가지 꼽아보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됐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금리가 지금까지 많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상태는 견고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오히려 다시 한번 배팅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수치를 살펴봤더니요. 지난 2021년에 비해서 국내 총소득 GDI 대비해서 미국 기업들의 순이자 비용이 오히려 0.6%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즉 역사적인 다른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민감도가 특히 대기업 위주로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월의 긴축 재개 가능성 언급에 잠시 주춤했던 기술주 그리고 증시 전반의 랠리가 곧바로 재개가 되고 있다. 즉 사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한 증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까요? 기술주 강세가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요. 이것이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그니피센트 7으로 좀 대표가 되는 빅테크 주춤하는 구간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부인할 수 없겠죠. 올해 미국 증시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주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대형 기술주들이 부활한다. 이는 역시 증시 전체에도 연말 랠리 기대감을 좀 살리는 요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관련을 해서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12% 조정 후에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10%의 랠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요 저항선을 기술주들이 또 뚫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말 랠리 기대감을 살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역시 기술주 부활에는요, 그 요인을 살펴본다면은 금리 안정이 최대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CBRE 같은 기관에서는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해 말에 4.6%까지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다지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2025년에는 3%대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향후 10년간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간 3%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이 한 1.9% 정도였어요. 거기에 비한다면은 시중금리가 조금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higher for longer라고 해서 과도한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 기간을 포함을 해서 시장 여러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5%를 터치하면서 이 공포감을 키웠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르게 이 역사적 고점 터치 이후에 안정세를 좀 찾아가면서 기술주에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어닝 모멘텀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셋에 따르면요, 내년 1분기부터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섹터별로 EPS 성장률 전망을 좀 떼놓고 보더라도 기술주가 내년 1분기에 15.2%, 2분기에 11% 정도의 전년 대비 이익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최근에 기술주의 부활에 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 신고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형 기술주들이 최근에 랠리에 이어서 이렇게 신고가까지 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선두주자로 좀 나섰습니다. 장중에 379.09달러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총이 약간 2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요. 지난 10월 24일 날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 전까지는 9일 연속 상승세를 또 기록을 하면서 지난 2019년 말 정도 이후에 최장기간 랠리를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실적 외에도요, 이 AI 스토리가 부각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신고가 행진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MS가 오는 수요일에는요, 자사 이그나이트 컨퍼런스에서 최신 AI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모멘텀을 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 역시 신고가 그 다음이 궁금해지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 주요 모멘텀으로 꼽고 있는 것은
AI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참고적으로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챗GPT-4의 LLM, 저희가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독점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픈 AI가 중요한 발표를 했었죠. 바로 챗GPT의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사차 나델라 MS CEO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들이 MS의 이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빠르게 오픈 AI 기반으로 한 그런 앱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시 UBS 같은 기관에서도요, 오픈 AI에 호재가 되는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저에도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펜하이머 같은 기관에서도 오픈 AI의 성공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호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 서비스에 이제 AI를 보태 요인이 많다라는 점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또 게임 산업에도 빅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인베스터 플레이스 같은 웹사이트에서도요, 오픈 AI 외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랠리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계할 거는 기술적 요인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상대 강도 지수, RSI 지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70을 상회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80에 근접을 하면 상당한 과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기술적인 경계 요인만 제외를 한다라고 한다면 MS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전망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